자, 떨어지지 말고 빨리 따라서시오. 오늘 전투는 뾰족산에서 적들을 적집시다. 놈들이 5,600명이면 우리가 이길만하오. 그런데 골짜고기의 독림차는 사람이고 물건이고 몽땅 옮기시오. 원심동, 빨리 가서 박도검동만 대천하오. 한 사람도 상해서는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박성동, 유격 근거지를 방위하는 대규모의 첫 전투요. 앞날의 승리를 위해 첫 전투는 꼭 이겨야. 적들도 우리들도 온 세상이 주목하는 전쟁으로 될 것이오. 사령관 농지께서 작전하신 대로 뾰족산에서 치게만 되면 벌써 승리한 전투입니다. 놈들을 바싹 접근시켜놓고 작탄으로 몇 번만 무리 죽음을 주게 되면 혼살이 나서 도망칠 겁니다. 됐어. 적을 섬멸할 더 좋은 묘안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 전투 경험이란 전혀 없습니다. 빨지산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곳에가 계시라는데도 그러십니다. 적의 역량이 너무나도 우세하니 솔직한 말로 좀 불안합니다만 힘겨운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조국의 동지들과 일시나마 생사고락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현희 동지, 어디로 가십니까? 내 지금 지휘처를 찾아가는 길이요. 사령부 말이에요? 사령관 동지께서는 마천 뒷산에 계신데 왜 여기서? 마을에 좀 들렸다 가겠어. 내 의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국제단에서도 나와 있는데 무모한 전쟁을 해서 희생을 많이 내기라도 하면 좋지 않을 거란 말이오. 그리고 사령부에 가서 그렇게 전달해도 일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위에서 논의할 일을 가지고 동무가 상관할 건 없어. 예. 전현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게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으니 한간수를 찾았군. 상병은 없어? 이제 분여회에서 왕을 가져올게요. 놈들이 돌격해 올라오면 턱밑까지 접근시킬 것. 박성희가 잘하는만. 왕청 유격대는 모두가 장수들이요. 예. 이젠 이겨놓은 싸움이요. 한 번만 더 저게 되면 아주 노그라지고 말지. 악착한 놈들이니 한 번 더 달려들 거요. 박덕원 동무한테 가서 반일자에다가 뾰족산을 지원하도록 하오. 알았습니다. 분야에서 이런 때 빵을 갖다 주면 기운이나 할 거요. 그리고 꼭 물을 가지고 가서 따끈하게 끓여주도록 이루시오. 네, 국제당 손님이 보이지 않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세히 살펴보고 꼭 모시고 오도록 하오. 알았습니다. 뾰족산에 공찬 병력이 얼마나 있는가? 소왕청의 유격대 역량은 몽땅해서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도청 영사관이 제공해주는 엉터리 정보를 믿다가 우린 1년 내내 노관하고 있다. 일단 퇴각했다가 내일은 저 소왕청 골짜기를 아주 제가루로 만들어 버립시다. 면목이 없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퇴각한단 말이지. 그들도 기진맥진했을 텐데. 어서들 드시오. 분해회원 아주머니들, 장군님께서는 잘 먹고 잘 자야 싸움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만 먹고 이젠 자야겠으니 어서들 돌아들 가십시오. 아니 외놈들이 금시 또 쳐들어오겠는데도 잔단 말이에요? 아, 대개 헌살한 놈들이니 우리의 코고는소를 만들어도 눈가리 뒤집히지요. 그럼 아주머니들, 나도 한몫 끼울 수 없습니까? 예, 어디서 온 나그네인지 낯선 서로도 여기로 싸움하러 왔겠으니 어서 드립시다. 자, 만두를 자시겠어? 끓인 물을 마시겠어? 난 물도 만두도 다 좋아합니다. 아이고, 명심도. 배놈들이 또 들이닥치면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지요? 싸워요? 하하, 이 나그네 가만 보니 꽤 번거니요. 치말 눌렀다고 우리 분회 회원들을 얕보는데 그 만두를 도로 빼앗아야 할까보. 독수린 8일 못 잡는다고 유격대원들만 싸우는 줄 아시오? 우리가 나타나니 우거지 사이에 됐던 남정네들 얼굴이 모두 환해진 걸 보지 못하시오. 자, 일전에 모이시오. 임시 이중대에 배속시켜 주었으면 해서 왔는데 왜 그럼? 박연원 동지, 우리들의 싸움은 신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닌데요. 국제당은 빨치산 현지에 신사를 파견하지 않소. 보이는 대로 한 말입니다. 동문 소문에 듣던 대로구만. 출당당한 건 말입니까? 아니, 그건 여기 와서 들었고 그 군몰 관료풍 말이요. 와. 중대장 동지, 국제당 박윤원 동지의 신변의 안전을 전중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뭐요? 사령관 동지께서 중대장 동지한테 전달하라고 심심히 당부하셨습니다. 명령을 접수했어. 저 박연원 동지, 제가 요구할 건 다른 게 아니라 군벌 관료풍이 있다고 보시는 그 견해는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령관 동지, 예견나신 대로 적들이 병력을 중앙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왕청 골짜기로는 기병부대를 주력해서 진격해오고 제피고 방향에서도 수백 명이 여기 마천을 향해 쳐들어오고 대왕청 골짜기 마반산에도 적군이 나타났는데 백척의 토벌 역량이 총 출동한 것 같습니다. 여기 뼈적산과 제피고 마반산의 세 군데라. 적의 진격 속도는 우리의 반응을 살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요. 어저께 혼살이 났으니까. 그래, 놈들의 병력이 모두 얼마나 될 것 같소? 2,0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2,000명? 2,000명. 아동들과 노인들은 피난시켰어? 예, 덕림천이랑 어제 피난시킨 대로 마을을 비우고 이 고란의 막치기 마을에서 그냥 쉬게끔 했습니다. 지금 근거지민들은 모두가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떨쳐나섭니다. 됐어. 이 제피고 방령은 박성중대가 맞소. 예, 마반산 쪽은 박도범 중대가 막아요. 이골짜기로 들어오는 적의 주력은 내가 송동문의 중대와 반일 자이들을 데리고 어제처럼 뼈적산에서 맞서보겠소. 알았습니다. 사령관 동지, 뼈적사는 저희 중대나 박성 중대가 맞는 것이 일 없어. 난 오히려 동문의 쪽이 걱정이요. 김일성 동지, 어제 싸움도 힘겨웠는데 오늘은 그 몇 배의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막아낸다는 건 도저히 우리만이라면 몰라도 이 근거지에는 국제당 손님도 와 계시는데 우린 이 준엄한 현실을 있는 대로 냉정하게 보고 일을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의미한 희생을 내지 말아야지요. 이건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식인데 불쌍한 인민들이 눈앞에서 희생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귀축 같은 원수놈들이 못하는 짓이 없을 텐데 그 참상을 그만하오. 그따위 패배지인 녹두리를 늘여놓는 당신이 당초에 저기포의 속에 들어있는 근거지의 당삽을 맡은 게 용하오. 어제까진 좌경바람이 나서 날뛰더니 오늘은 떳떳하고 거치 않아서 뭐라고? 박성동무, 진정하오. 네, 참 이 전투는 꼭 이겨야 하오. 우리 항일 유격대의 존재 의의를 확증함으로써 동만의 전체 유격 근거지들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겠기 때문이오. 희생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꼭 승리해야. 알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전체 인민이 싸우면 돼요. 유격대를 지원하여 반일 좌위대, 부녀의 아동단 노인들까지 모두가 떨쳐나서면 돼요. 적의 허장성세에 놀라지 마시오. 어제는 수십 명의 인원으로 500여 명의 적을 물리쳤어. 각 중대는 자기의 전투 위치로. 알았습니다. 예, 모든 노력이 무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허무주의 사상을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죄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대인민전쟁이 벌어질 판인데 당신들의 그 허무한 패배주의가 전파되어서야 되겠소? 난 항일유격대 사령관으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를 세우는 거요. 원심동무, 두 분을 황가리꼴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다른 데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경비 책임자에게 이르시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분들의 신변도 돌봐드리고 생활도 통제하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난 뾰족산에 가 있겠소. 제1중대대원 이원심, 사령관 농지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눈앞에 벌어질 사실들이 모든 걸 실증할 거요. 갑시다. 차라리 나를 총살해버리라. 이 모욕을 참다니. 내 실망했어. 큰 자리에 앉아있는 양반이 그렇게도 자존심이 없어? 민철호이, 난 혁명의 양심을 가지고 싸워온 당원이요. 제발 그따위로 날 꼬드기지 마시오. 사람이 냉정해질 줄도 알아야지. 냉정해진다. 당신이 신주 모시듯 하던 박윤원이 어디로 갔어? 빨리 갑시다. 암만 생각해봐도 뾰족산은 위험할 텐데 원심동무가 가 있는 황가리꼴에 가 계십시오. 거기가 안전합니다. 저도 김일성 동지와 함께 사선을 넘어보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싸움이죠. 이건 이원심동무의 시할아버지가 보낸 편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 조선 사람의 힘을 믿습니다. 혁명과 전쟁의 주인은 인민입니다. 어느 영웅이나 명장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인민들과 그 아들, 딸들이 싸워야 하는 겁니다. 분노한 인민이 자기의 사명을 의식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폭력도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 오늘 전투를 주의하다가 힘이 진해서 거꾸로 진다고 해도 인민의 분노는 더 타오르게 될 것이며 인민의 힘을 믿는 다른 사령관에 의해 다음 전쟁에서는 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박인환 동지를 리원심 동무가 가 있는 황가리꼴에 모시다 드리죠. 알았습니다. 아니 이제 정황이 호전되면 알려드릴 테니 그때 뾰족산에서 고락을 같이 합시다. 전투쟁에서야지 도피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건 피난이지 도피는 아닙니다.
더 접근시켜야 하오. 알았습니다. 아버님들 위험한데 어디로 가십니까? 듣자하니 장군님께서 몸소 뾰족산에서 전투를 하신다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나? 우리도 장탄 수리도 한다네. 이제 보이 고란이 죽음으로 덮이는 걸.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이리 와. 뼈족산이 위험하다오. 여기서도 피난 준비를 하시오. 꼴 좋게 됐다. 이쯤 되면 동만다에서도 이젠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패전 책임을 추궁해야지요. 당신은 왜 신명이 나서 그러? 혁명을 했다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 양심은 큰 어른들이나 가지시오. 사령관 동지, 훈춘 연길 화령 유격대들을 부르랍니까? 왕청 유격대의 힘으로 더 견디어 봅시다. 여기 큰거지 인민들이 자기 희생적으로 우리를 도와나섰어. 중대장동, 대원들을 푹 쉬게 해야 하오. 예, 모두 잠이 들었는데 혹적들이 야간에 날칠까봐 그럽니다. 놈들은 밤을 무서워하고 우리를 더 무서워하고 일 없어 만일의 전대도 별일 없어 푹 재우시오. 야간은 우리 유격전에서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 전제의 내일도 결석이 안 된다면 내일 야간에 대결안전으로서 결판을 지읍시다. 왕청 유격대는 이번에 꼭 승전하는 모범을 보여줘요. 예, 문제없어. 박송중대와 박대범 중대는 결사적으로 싸울 방차대만 그쪽에 남겨놓고 이밤중으로 적 주력의 후면과 측면에 바싹 다가붙으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그랬다가 내일 우리와 호응하여 놈들의 옆구리를 지르고 뒤통수에 불의 타격을 가한다면 형편이 썩 달라질 거요. 예, 곧 연락을 띄우겠습니다. 저희 대장동, 자피고 쪽에 지뢰들을 묻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이대는 여기에 한 개 세대만 남기고 마반산 쪽에 역량을 돌려 인민들과 협동해서 그쪽의 적을 막으시오. 제노라고 우쭐거리는 놈들을 유인하기는 쉬운 거요. 골짜기에 끌어다 놓고 작탄과 돌사태를 안기시오. 그놈들에게 된 맛을 보이겠습니다. 유격전을 한다는 사람까지도 적의 포소리와 숫자에 놀라곤 한답니다.
바람이 분다.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 바람을 타고 돌진하라. 저 벼죽산을 지구동해에서 아주 띄워버릴 테다. 총돌격해라. 야! 앞으로! 쭉! 사령관 동지! 박전을 준비하시오. 알았습니다. 사령관 동지를 버리면 됐습니까? 저쪽으로 가시소. 우리 자위대가 잘 싸운단 말이야. 모두가 용들이거든. 그런데 박전을 할 수 있겠소?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 우리 달아난다! 놓치지 말라! 에리라! 얼겨가 플란!
와, 박인영 동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심동무구만. 고맙소. 어디 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내 잘 믿어지질 않고 혹시나 꿈이 아닌가 해서 이러고 있어. 우리가 이겼거든. 그렇게도 서슬이 딩딩한 일본군을 이렇게 쳐 이겼으니 말이오. 조선 사람들이 전에 보던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 공산주의자들도 아주 달라졌어. 참, 나 때문에 지체 마오. 사령관 동지께서는 예, 저기로 돌격해 나가셨어. 어서 가보. 나도 곧 뒤따라 가겠어. 그럼 이리 와. 장군님이 오셨대요. 때문에 듣던 것보다 겁도하고요. 뭘 말입니까? 김일성 동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 말입니다. 더욱이 훌륭한 동지들에게 또받들려 있는 게 인상적이군요. 그 사람들 속에 저도 끼입니까? 물론이죠. 그렇지 않다간 몹시 노할 텐데. 억지친애하이군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내 말은 노이 아니요. 그이는 그런 훌륭한 동지를 얻기 위해 사선도 넘으시고 한 번 얻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의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난날 무기력한 민족으로 외래 강점자들의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만 되어온 조선인민이 아니었던가. 이 위대한 힘이 어디서 솟아오른 것인가. 아, 우리 중대장 동지한테 군복을 요구하셨습니까? 예, 김일성 장군님께서 군복을 보내셨습니다. 예. 벌써 가지고 왔구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줘. 네, 아, 원신동, 그 머리는 왜 잘랐어? 시할아버님이 노하시지 않겠어? 군인 생활을 하자니 긴 머리가 불편했습니다. 저희 시할아버님도 리해해 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완고한 분으로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도 애국심이 더 강하십니다. 그렇게 믿으니 문제는 없겠어. 저희 시할아버님은 조선 사람 누구나가 김일성 장군님을 받들고 나서기만 하면 빼앗긴 나라를 광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옳소. 그래서 갓난에 가 있는 손자 며느리를 이 사지판으로 보냈을 거요. 이건 원심도무가 가지고 온 편지인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게 됐어. 이 글호를 보고 조선인민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깨달으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사실이 며칠 사이에 자신이 민족 호모주의와 사대주의 사상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 아, 사령부에 들렸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 보기 좋습니다. 거동무 보기엔 어떻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차림새로 국주당에 갔으면 모두들 휘하날 게입니다. 고맙소. 꼭 이 군복을 입고 가겠어. 예, 그런데 청이 있습니다.
전 이 시각부터 김일성 발산 대원으로 입대하여 조선혁명에 충실하리라 굳게 마음 다지고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정소원이면 명예대원으로 등록합시다. 국제당 선님의 입대는 우리 항일유격대의 자랑으로 됩니다. 절 박성중대에 소속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시간 사정이 어떠신지 얘기를 마저 끝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동단 학교에 들리기로 약속한 시간이 돼서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시원한 이 냇가를 걸어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마저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애들한테 들려봤으면 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예, 그 애들이 환영할 겁니다. 자, 송창도 동지, 박연원이란 사람도 저쪽 편으로 아주 기울어지고 많가 봅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예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경 돼버렸는지 아십니까? 국제당의 위신이고 체면이고 다 죄버리고 유격대 군복까지 입고 다닌단 말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런 험담은 그만둬. 그는 전투에 참가했고 우린 피난지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새에 전쟁은 이겼어. 혁명가가 원칙이 있어야지 기분주의로 나와서 해야 되겠소? 난 지금 생각되는 바가 많소. 투항주의여 뭐여 하면서 나를 파쟁이로 부추긴 건 송창도 당신인데 칠면조처럼 때맞게 변색하는 게 원래 애면식이니까. 이제 민철의 본색이 드러나는군 그래. 제발 양심의 밑바닥이 들여다보는 소리랑 하지 마시오. 뭐 생각되는 바가 있다고? 전제의 지기를 바라고만 있은 그 속통이 뻔한데 뭘 생각했다는 거요? 딱지지 못할까? 내 말 듣소. 그런데 전쟁은 이겼으니 송창도는 매장될 거란 말이야. 여보시오, 고슴도치도 살 친구가 있다는데 그래도 당신을 건져줄 사람은 이 민철웅이요. 그걸 잊지 마오. 내 거지가 되면 됐지. 민철이의 덕을 잊겠는가? 난 한생을 혁명에 바치자는 사람이야. 매장된 데도 할 수 없지. 국제당 노선을 어기는 데 대해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속은 살아서 은실동, 학생들이 이번 전투에서 유격대를 잘 도왔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것은 평소에 이렇게 조직 기호를 강화했기 때문이요. 교울이란 약과 같은 거요. 입에는 쓰지만 먹어두면 효력이 있듯이 교울도 그런 거요. 은실동무의 역할이 컸단 말이요. 제가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선생이 학생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요. 이 애들이 자기네 선생을 끔찍이 아낀답니다. 그 기울은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해지게 하며 이기주의를 없애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을 자기 이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도록 키워주는 데서 은을 내거든. 모두들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잘 듣고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 애들을 폭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금을 두고는 웃을 수 없어도 어린이들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생깁니다. 지금 세사의 조선 사람에게는 암흑천지인데 웃을 일이 별로 있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기보다 그 애들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지요.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조선의 미래를 보고 싶단 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원수들에게 부모 잃은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로부터 그 유년 시대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지켜서 싸운다고 할 수도 있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마음속에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국제당 12월 태제에 대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죠. 예, 국제당 태제에 기초하여 여러 선 연구를 해온 제가 막술레닌주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견해가 혁명의 대상과 동력에 대해서는 태제에서 밝힌 그대로이고 그 성격에 대한 규정성의 표현에서 조선의 사회경제 발전의 현실정과 실태에 근거해서 더 구체적으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표현에서의 차이가 결코 본질의 차이로는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국제당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동지의 견해가 국제당과 어떻게 하면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언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고 조마조마해 있던 참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국제당과 마찰을 일으키는 현상이 드물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기쁩니다. 사실 국제당과의 의견 사이 문제로 신소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이 원래 세계 노동계급과 모든 인민을 위한 위협이라는 그 전국적 사명으로부터 국제성을 띠는 건데 우리가 국제당의 지지를 받으며 다른 나라 동지들의 찬동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김일성 동지에 대해선 국제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왕재산 회의며 일국 일당제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만두렵니다. 전 사실 여기 와서 얻은 것뿐이고 보탬을 드리지 못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실로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혁명가의 본분 문제라 할까?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면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인민의 충복으로 사는 건데 사람들을 제 혈육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들을 위해서 헌신분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새 혈육처럼. 저는 학생 시절 혁명을 시작할 때 동지들에게 우리 인민을 자기 혈육 이상으로 사랑하자는 구호를 내걸고서는 꼭 그렇게 살자고 모두들 목숨 걸고 서약했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훌륭한 동지들이 많아졌고 인민들은 자연히 우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훈춘에서 곧장 오는 길이요? 그렇네. 요즘 송창들은 허수아비 신세가 됐겠군. 그래도 국제당 양반이 입김을 불어넣어 줬는지 제법 호통을 치면서 박서희를 복당시키라는 게 아니오. 이 생사가 미칠 일이지. 에밀패들의 그 변신술에 녹아난 게 우리 화요가 아닌가. 어쨌든 박성희는 잘못 건드렸어. 당신 같은 건 두꺼비 파리 잡아먹다를 역적 봐오는가 없사니 그건 큰 실수야. 실수고 뭐고 박연원이 당신의 훈춘을 되게 벼르는 것 같소. 무기명 소환에 필자를 찾고 있단 말이오. 그게 사실이요? 그렇소. 여보, 그러니 그 사람이 국제당에 이대로 돌아간 날엔 우리는 끝장이란 말이오. 그야 멸마이지. 빨리 돌아가서 무슨 용수를 부려야 할 게 아닌가. 난 이미 산송제도 해버렸지만. 중대장군 제지시로 현당에 가슴 아픈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뭐요? 리광동지가 학살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동산오반 일부대가 록산 부근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리광동지 외에 30여 명을 몽땅. 이걸 어떻게 참는단 말이오? 그까지 민족주의 패당들한테 귀중한 동무들을 잃다니. 이 복수를 할 테다. 전 돌아가겠습니다. 참,
도문 언제 유격대에 입대했어? 그래도 내가 군사 책임을 겸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보고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좋았어. 어서 가보. 유명한 이광이도 그렇게 종말을 고했구만. 우리를 미워하던 리관이도 갔어. 우리 화여파가 그대로 꼬꾸러질 수는 없단 말이오. 니과이 사건은 전적으로 파쟁꾼들의 국자적인 망동에 하여 벌어진 비극입니다. 그런데다가 연길 유격대 동무들이 또 복수적으로 구국군 병사들을 살해했으니 사태는 더 험악해졌죠. 지난해 김일성 동지의 우사령 공작은 국제당에서도 유명한 화제거리였댔어. 그런 훌륭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선을 넘으시며 쌓아올린 공들인 탑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요. 박성동, 이러한 때이지만 난 떠나야 하겠소. 아니, 떠나다니요. 장군님께서 계시오? 끼니 때가 지나서도 책만 보고 계십니다. 여센 정말. 니광동미의 장례식에 다녀오신 후로는 아예 웃음을 잊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구국군 사령부와의談判 문제인데 그건 안심하십시오. 불상사가 겹쳐 일어나고 있는 때인데 곁에서 조금이나마 도와드리지 못하고 떠나자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뜨셔도 이렇겠습니까? 일 없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슬픔도 많았고 목숨을 내걸고 뚫고 나가야 할 시련의 고비도 많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심리평까지만 발해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훈춘에는 꼭 들려야 하겠습니까? 예, 좌경바람이 훈춘에서도 심하게 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당의 무기명 신소가 온 것이 그쪽에도 있고 해서 해답도 해줄 겸 들려가렵니다. 은실동무가 또 애들을 부르는군요. 전 여기가 고향처럼 정들었나 봅니다. 박연원 동지, 전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원심동무 잘 있어. 동무의 인성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구만. 안녕히 가십시오. 구국군 사령부의 공기가 어떤지 진한장 동무는 사실대로 알려줄 거요. 그의 편지를 꼭 받아가지고 오시오. 라자구 지하조직의 방조를 받도록 하오. 오는 길엔 마을에 들려서 원철이도 만나보고 시할아버님께 나의 인사도 전해주오. 네. 원철이가 누굽니까? 대두고 온 어린애 이름이 원철입니다. 예. 원심동무! 원심동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동무들이 어련하겠소만 김일성 동지의 건강을 잘 돌봐드리시오. 조선혁명의 장래를 위해서 말이오. 이건 내 개인의 부탁이 아니오. 국제당이 당부하는 거요. 알겠습니다. 전 고향에 왔다 가는 기분입니다. 이번에 왜서인지 이국당의 하늘 밑으로 돌아가기가 싫군요. 어찌겠습니까? 가야 하는 걸음이니
몸은 가더라도 마음은 두고 가십시오. 여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믿음직한 동지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참, 길도 좋은데 한바탕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도 후련하게 냅다 달려봅시다. 그럽시다. 이려! 빨리 따라오십시오! 예, 따라갑니다! 전 러시아와 독일 분란서로 오랜 세월 떠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육친의 그 따뜻한 친정을 김일성 동지에게서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큰 힘을 주고 가시는 동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일성 동지, 안녕히 계십시오. 혁명 만세! 안녕히 가십시오! 항일의 광야에 이 마음을 남겨두고 떠나는 이내 걸음 깊은 정에 사무치네 진리로 굳게 손을 잡은 동지의 품이요 결의의 운명에 곡절이 많다 하여도 조선이 진인 녹슨 불길 속에 살아있네 창창한 미래 안고 가는 혁명의 품이요 이 훈춘에서 엄중한 해독행위들이 진정한 혁명가의 소회인 것처럼 분식되고 있는데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요. 난 이번에 공산주의 운동 내에 남아있는 종파 세력들의 청산을 위해선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돼요. 동지들도 경각성을 높이시오. 당 조직이 파쟁꾼들의 악랄한 책동에 농락물이 되지 않도록 말이오. 그렇다면 러시아 혁명도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소비에트를 공공연히 반대하는 데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 이름을 대시오. 누구요? 그 속내를 알만한데 내 여기서 김일성 동지의 의견을 그대로 전하겠소. 위대한 러시아 혁명의 경험은
전 세계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제보로 된다고 말이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며 그 위대한 산하인 소베트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는 조선혁명에는 맞지 않는 정권 형태라고 했어. 국제당은 이 견해를 지지할 것이오. 내 말을 들었소? 난 모르. 서시오. 동무는 각 현에 있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국제당에 신소문을 낸 것 같은데 왜 대답을 못하오?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정파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단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앞으로 핵심은 새로운 사람들로서 꾸려져야만 하고, 조선혁명은 오직 김일성 동지를 믿고 있어. 그래서 이리기동은 마음 놓고 갈 수 있어. 마음 놓고. 그분의 혁명 대업을 정성껏 도와드리려고 했댔는데 박연한 동지! 그게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린가 말이오? 장군님, 박연한 동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훈춘의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는가? 그렇게도? 숱한 당원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더니 그래, 이런 기별밖에 가져올 수 없었단 말이오?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장군님. 박연한 동지가 남기신 유언입니다. 네,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새 힘이 솟아났는데 그가 그렇게 가버렸단 말이오.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할 때 보내지 말아야 했을까? 단 며칠이라도 붙잡아 두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동지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어? 언제 또? 그의 시신은 어디에 모셨소? 그 자리에 장례를 잘 치릅시다. 우리 풍습대로 말입니다. 예. 우리가 무엇으로 자기의 죄가를 씻을 수 있겠소? 장군님,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간 동지인데 우리 조선혁명에 운이 없는지 그가 그렇게 가버리다니.
본심도 무거웠구만. 어서 들어. 사령관 동지, 구국군 오이성사령부에 계시는 진한장 동지가 보내온 해답 편지입니다. 수고해서 돌아가시오. 그분이 글에는 다 쓸 수 없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서 말하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서 오이성과의談판에 사령관 동지를 가시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사령관 동지, 구국군 병사들이 중산천에 밀려와 선전 공작 중이던 삼중대 동무들을 또 쉽게 했답니다. 중산천에 곧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오. 특별 사절의 자격으로 절 오이성과의 담판에 보내주십시오. 고맙소. 우리 모두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전대 차렷 우로 벗! 사령관 동지, 나작으로 진출할 대열은 당신께 출발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대장 박송! 동지들, 이 대열은 내가 인사라며 모든 지휘는 내가 하겠소. 박성동, 출발합시다. 사령관 동지, 이것 보, 오이성은 김일성의 특사라고 해서 순하게 받아들일 그런 인물이 아니오. 요샌 더 포악해졌소. 지금 중산천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우리 동무들이 학살되고 있으며 인민들까지 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고 있어. 김일성 동지, 조선혁명의 전도를 위해서 제발 모험은 말아주십시오. 제 큰 죄를 범한 놈입니다만 이 의견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정 혁명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같이 오늘의 이 가슴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고 꼭 종파를 극복해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 어서 출발 구령을 내리시오. 차렷! 전대는 나자구를 향하여 앞으로 갓!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만고풍상, 그 어떤 천신만고를 다 겪더라도 기어이 조선혁명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이 위대한 정신 앞에 산천초목도 머리를 숙였다. 실로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선이 있었다. 조선의 빛도 민족의 존엄도 영광도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어 비로소 있게 된 바람 많은 우리나라 역사였다. 조선인민은 민족 재생의 은인으로 어버이로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김일성 장군님은 민족의 태양이었다.